보시고 나셨으면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무겁기도 하고 조금 그 인물들의 미래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복잡한 심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영화에 대한 평가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25,000명 관객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박수를 먼저 치면서 작은 축하하는 부탁드리고 감독님부터 관객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만든 서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에 나온 무슨 역할 맡은 박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역 맡은 윤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라 역 맡은 감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떠있는 단톡방 저희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진행 사이사이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미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처음에 제가 조금 준비했던 질문들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질문해주신 분 중에 5분께는 이 4분 모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가 증정이 되니까요. 라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영화가 2018년에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의 한 4년 전의 기억을 이제 조금씩 되살리면서 얘기를 하셔야 할 텐데 방금 전에 다시 영화를 본 따끈따끈한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감세영 배우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놀랬나요? 방금 영화를 다시 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봤다고 들었는데 몇 번째 본 거고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이 이 영화 어떤 영화야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지금 또 어떤 영화로 마지막 관람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영화는 현재 3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촬영을 했을 때 감독님이 이런 어떤 영화야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더 잘 이해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건 어떤 영화야 세연아 이런 것보다는 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그때 와서 좀 이해시켜 주셔서 그런 기억이 그러면은 지금 다시 본 관람 소감은 어땠어요? 2번 이상은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좀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래도 3번 이상 보고 DV하니까 좀 더 기억이 더 남는 거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박하선 배우님은 사실 이 영화 출연하시고 나서 뉴스에도 좀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아동학대 소재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주연 배우로서 설명하는 자리가 많았는데 촬영 당시에 임했을 때랑 또 지금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정리된 좀 다른 이렇게 정리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좀 발전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 영화 참 화나고 보기 힘들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도 지금 벌써 오늘까지 이제 엿새째, 그러니까 7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25,000명의 관객이 오시고 오늘도 좀 많이 오시게 된 게 어떤 저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뉴스에 나가게 된 건 사안인지라 요즘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지라 많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뭐 찍으면서도 느꼈던 건 이런 영화를 하고 싶은 게 왜 그런 기사가 뜨면 저는 헤드라인을 클릭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답답하고 화도 나고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영화라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2년 훨씬 전이죠. 근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뭔가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비슷한 사안이었던 막 연통을 통해서 베란다를 넘고 막 그랬던 아이가 다행히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랬을 때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나 싶었는데 정리 사건이 터지고 매일매일 학대 사건,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친부모, 뭐 양부모 그런 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뭔가 제도적으로 빨리 시급하게 뭔가 상담을 좀 하던 아니면 뭐 자격 시험 같은 걸 좀 더 강화시키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윤경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영화 찍고 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오셔가지고 좀 훨씬 많은 또 관객분들이 알아보시게 됐는데 영화 찍으러 가셨을 때는 이제 매니저분도 없이 이렇게 많이 혼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 열기가 현장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더니 아까 감독님 배우분들 그때 하나도 안 친했다고 굉장히 서로 대면대면했고 그러시던데 그 당시 현장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워낙에 또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혼자 있는 역할이셔가지고 그때의 그 현장을 어떻게 좀 추억을 하시는지. 저는 안 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주치는 게 없었어요. 사실 마주치는 장면이 거의 없었고 선배님이랑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거의 유일한 장면인데 근데 그때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선배님이 되게 사실 집중하기 힘든 여건들이 많은데 되게 집중력 있게 연기하시고 혼자 몰입을 딱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그때도 제가 되게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역시 멋있다 이러면서 박하우 선배님 멋있다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혼자 있진 않았어요. 저는 정은표 선배님, 우리 선배님이랑 같이 또 같은 경찰서 식구들이 같이 좀 있는 편이었고 너무 편하게 다들 대해주시고 저 회사가 없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스태프분들 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감독님한테 여쭤볼 텐데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영화시잖아요. 그 초인이라는 2015년 데뷔작이 있었고 그때 부산영화제에서 대면 컬처 예비상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 영화 정말 오랜만에 다시 두 번째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초인 영화를 다시 봤더니 그 영화가 청춘 남녀의 성장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러 삶의 고충들이 드러난 영화거든요. 특히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지인이 10대 여자 학생인데 아마도 아버지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번 영화 제목을 고백이라는 그 의미가 돌아간다라는 의미있다. 그리고 또 그 아동학대의 비극 이전 그게 없었을 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걸 들었을 때 그 초인 속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강소연 배우가 연기한 보라가 만약에 이 아버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자랐다면 초인 속에 있는 그 10대 여고생 상태에서까지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걸 돌이키고 싶었던 영화가 이번 영화일까? 이런 궁금증도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참 어려운 소재를 택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됐는지 중심 소재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다 깡패니까 근데 뭐 그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쓴 건 아니었고 일단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이거를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오전부터 있어가지고 써서 사실 사회 고발성 영화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더 컸었고 그래서 좀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런 폭력의 서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폭력의 배우는 서사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썼으니까 제 색깔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이 지금 질문을 워낙에 많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제 질문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방금 들었던 질문과 조금 연장시켜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우리가 너무 현실 속에서 부대꼈던 이웃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질문 해주신 고백이 900만 될 때까지 라인 이 관객분은 영화를 4번 관람하셨다고 하는데 손 혹시 들어주시면 네, 영화를 4번 관람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아동복지사와 그리고 지구대 여경의 모습이 실제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여쭤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독님께서 제작 준비하시면서 실제 그 희생하시는 모습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될 테고 또 배우분들께도 그런 반영이 있었는지 또 하영석 배우님은 편의점 갔다가 실제 경찰로 오해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활 연기 이렇게 체득하시는 연기 비결까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어렵게 이런 사건들이 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심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일차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해소하는 것들이 잘 제도적으로도 없고 좀 그런 현실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웃음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나온 것 같아요. 박하선 배우님께서도 이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나 혹은 뭐 체험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일단 제 동생이 발달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지관 이런 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 복지사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 또 특수반 그런 교사분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동생의 영향인지 좀 그런 단체 봉사 단체하고도 일을 많이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랑 뭐 같이 아프리카 가서 같은 숙소를 쓰기도 했고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없으니까 같이 묵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도 해봤고 굉장히 눈이 맑더라고요. 그리고 좀 달라요. 일반 분들하고. 물론 그 안에도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맑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딱히 특별히 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일 중점을 뒀던 건 그 직업보다도 사실 학교에 상처가 있는 친구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본 거는 있으니까 체험을 직접 해봤으니까 많이 그냥 그 상처들을 저도 어렸을 때까지 뭐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저는 이미 다 치유를 했는데 그걸 좀 끌어오고 별거 아닌 걸 좀 더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전 상상을 해서 계속 많이 처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좀 더 한 거 말고는 많이 봤어서 그걸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 혹시나 신뢰가 안 된다면은 뭐 어떤 경험들이었는지를 아주 뭐 힘드시면은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별건 아니고요. 뭐 사람마다 다 저는 어릴 적 기억과 상처, 트라우마에 굉장히 인간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라온 환경이나. 저도 오랫동안 뭔가 좀 아버지가 엄하셨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성인을 맞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컸었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20대 중반에 한번 터졌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미안해. 근데 너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나도 달라졌는데 넌 왜 달라지지 않니? 이러면서 저는 좀 아빠랑 처음으로 툭 터놓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서로 그러면서 좀 벗어났어요. 그리고 뭐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랑 좀 더 돈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치유를 했는데 사실 오순이 같은 친구는 그걸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그런 경우보다 훨씬 경험에서는 안 될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진 친구니까 사실 그때 아버지를 미워했던 기억 뭐 그런 걸 많이 가져왔죠.
그걸 더 갈고 닦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았어요. 경찰로 오해받으신 사연들. 이 사실 근데 레지던트 역할을 했던 스리생 때도 네. 신원호 PD님이 병원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칭찬이고 사실 저는 항상 연기할 때 생각하는 거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뭐 의사든 경찰이든 다 사람 사는 데고 거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찰다움, 의사다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오히려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지원을 한 인물이 나름대로의 또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감하고 더 관심 있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냥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신경이나 사실은 업무가 이런 수리를 하는 업무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신경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막 이렇게 뭔가 몰두해서 파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그 김지원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픈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했을까 그냥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영화 속에 나왔던 포스터와 그 등신대는 감독님 집이니까요. 네. 지금 강소연 배우님한테도 질문이 나와서요. 하선 보러 왔던 아마도 박수선 배우님 팬이신 거 혹시 하선 보러 왔어? 아, 네. 그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질문은 감소연 배우한테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그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전작에서도 사실 그 영화에서 감소연 배우가 맡은 역할이 아빠가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 아빠를 찾아 나서서 이렇게 밤거리를 헤매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연기할 때와 고백의 보라를 연기했을 때의 차이점을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 두 아이들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쓸쓸한 감정을 가진 친구들이어서 어떤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일단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밤의 문이 열린다의 수영이는 이제 자기가 아빠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뭔가 외로움이 많은 아이인데 그 중에서 사랑을 찾으러 가는 것 같고 보라라는 아이는 이제 사랑을 받지도 않고 외로움이 많은데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이는 조금 찾아야겠다, 아빠를 찾아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거의 연기를 했었고 보라라는 아이는 나 사랑 받고 싶은데 좀 아무도 안 다가와주나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감탄이 요소가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없군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기억나는 장면이 그 보라와 그다음 오순이 보라의 집에서 보라의 폭력 상황 때문에 이제 오순이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오순이 덜덜 떨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보라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로가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전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 순간 오히려 오순이가 더 작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보라가 마치 지금 자신도 힘들지만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러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금수현 배우가 어떤 말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럼 우선 이제 답변을 듣고 넘어갈까요? 네.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네. 아니요. 답변해주세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단 오순이 언니는 이제 보라 앞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날 많이 사랑해주고 도와줬으니까 나도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떨까, 나도 마음을 좀 열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심정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심정으로 읽었었고요. 그때 어때 보였어요, 오순 언니가? 나를 맨날 도와주는데 나로 인해서 나한테 사랑을 줬었던 언니가 힘드네? 나도 근데 좀 사랑을 계속 무시했으니까 나도 이제 사랑을 좀 줘볼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되게 중요한 감정이었네요. 박하선 배우님은 그때 정말 물리적으로 몸이 떨리고 있는 그게 막 전달돼 왔었거든요. 스크린 너머까지. 그리고 그 눈빛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의 심정이 지금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 지문에 그 남자 경찰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죠? 뭔가 뭐지? 정신의 이름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표현을 했는데 그 뭔가 퓨즈가 끊기다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고삐가 풀린다. 고삐가 풀려 있고 그 후에 이렇게 그 기절했을 때는 그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셧다운되는 느낌, 약간 이런 단어였는데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원래 기절하는 이런 거 연기는 되게 잘하는데 뭐 하이킥 때도 했고 혼술남 때도 했고 기절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뭐 꾀병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러봐가지고 조퇴하고 싶어가지고 그 느낌은 대충 아는데 아파 보이고 기절하는 느낌은 아는데 도대체 이 셧다운되는 느낌은 뭐지? 막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연습은 할 만큼 했고 현장에 가서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그때 정원표 선배님이 그날은 아무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현장 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이렇게 곁눈으로 보이죠. 선배님도 오셨는데 순간 그때 잠깐 인사 모르겠다 일단 이러고 연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정말 바닥까지 갈 때는 정말 저는 이상하게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 약간 구역질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그냥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진짜 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좋아서 쓰셨는데 정말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 그냥 가고 그리고 연기를 끝내놓고 나서 선배님하고 나와서 그날 선배님 마지막 촬영인 거였어요. 저하고. 그래서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이상이 너무 중요해서 아까 인사를 못 드렸더니 전혀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따뜻했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앞에 계셨던 그 경찰분 손가락 부러진 그 경찰분을 사실 무슨 저를 어떻게 뭐 건너서 선배 후배셨나? 아무튼 어떻게 건너 아는 분인데도 그걸 저 다 연기 다 끝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처음 같이 촬영하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행히 그 장면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이제 오션뿐만이 아니라 지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약간의 이제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저도 이 시집이나 이런 이제 극장 리뷰들을 보면 자신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뭔가 학폭 혹은 가정폭력을 당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고 또 그걸 위로받은 기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단톡방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아픔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본인의 감상을 해주신 거여가지고 그냥 읽어드리면 SSQQ님이 자신처럼 고장난 어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내내 기억에 남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어온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지금의 저를 되짚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폭력의 피해 경험의 연결고리라는 게 충분히 각본 쓰시면서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부분일 것 같아서 고백 N차 관람님께서도 여자 경찰관을 학폭 피해자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 감독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두 배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자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고 그걸 이제 캐릭터로 써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는 학폭 경험이 있는데 오순이처럼 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또 약간 대비되는 캐릭터를 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지원이는 그 경찰이 돼서 근데 어쨌든 그런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고 그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를 설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영화가 폭력 장면이 많다 보니까 워낙 그 앞서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아동 폭력 장면을 찍지만 이 또 어린이 배우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닫힌 문 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덮어놓은 형태로 진행을 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또 보면은 이 감소연 배우 발치에 피 묻은 어른의 손이 있고 이런 게 약간 좀 조마조마한 신경으로 보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감독님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마지노선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또 고백 만세님의 질문을 더불어서 하자면 감소연 배우님도 왜 약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장면들은 감독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보라를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장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설정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거나 주변 다른 또 언니 배우나 아니면 감독님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런 폭력의 수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일단은 아이가 이렇게 맞는 장면을 찍지 않는다는 걸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런 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피를 보여주는 거 아이의 어떤 상체와 함께 그게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아닐까. 그래서 되게 가짜인데 엄청 제가 뭔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는 대로 보니까. 감소연 배우님 당시에 촬영하면서 어려움이나 도움 받았던 것들 기억나요? 어려웠던 장면은 그 친구들이 앞에 놀면서 제가 거기 무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 저는 감정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 뭔가 좀 나도 끼고 싶고 나도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잡아야 하는데 또 저기서 같이 쎄쎄쎄도 하고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또 좀 감정이 안 되니까 또 제 느낌상으로는 감독님이 이렇게 좀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감정을 좀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하선 배우님이 사전에서 다른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가 여쭤봤더니 슬라임 카페도 같이 가고 굉장히 현장이 즐거웠다고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갔었고 다 끝나고.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순수한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저절로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영화를 보고 나면은 영화 속에서 다 각자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도 캐릭터마다 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님께서 실제 새 배우님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현실을 그 트라우마나 혹은 방법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지냈으면 하시는지 결국은 실제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님이 계신가요? 네, 혹시 그 질문이 맞을까요? 네,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그 감소연 배우님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박하선 배우님부터 혹시 실제로는 어떤 좀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저희 아빠가 갈등을 최고조에 잘했을 때 그냥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답이 없어서 안아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냥 아빠가 몸을 막 떨더니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 미안하단 말을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 미안해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좀 무너져 내렸고 많이 상처도 치유되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좀 그렇게 되게 무섭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빠도 그냥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좀 모든 게 좀 순조롭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아동학대 피해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화 세자매를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서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근데 하나 어렴풋이 알겠는 건 그냥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되게 듣고 싶지 않을까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라는 영영 그 말을 못 듣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실 뭐 영화 그래서 제 트라우마가 어떻고 하는 게 저는 그 정도로 말할 만한 상처가 크게 있지 않았지만 그냥 살면서 크고 작게 상처받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근데 그런 거를 덮으면 덮을수록 곱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그런 거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천천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처를 왜 갖고 있는지, 내가 왜 괴로운 건지, 그리고 또 주로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왜 이게 괴로울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유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기분 좋게 생각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더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게 또 또 다른 용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백에서도 표현자 같은 뭐라도 사실은 용기를 더 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뭔가 그 용기 있는 말에 또 경청해주고 뭔가 그런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게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약간 힘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뭔가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좀 털어내세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막 큰 상처는 아닌데 그냥 짜잘한 그렇게 받는 상처인데 그런 상처들도 되게 생각해보면 좀 나한테는 좀 많이 힘든데 이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처들을 제가 치유하려면은 치유. 이제 제가 그 상처를 왜 받을 이유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유가 도무지 안 나오면은 아니 그냥 뭐 한 번쯤은 그런 상처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신경 쓰이고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듯이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강도연 배우의 시절로 고백해서 건강한 정신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가 극복하는 방법을 서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흥미로웠던 게 이 영화 속에 보면은 그 이제 우순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점 때문에 직장 상사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사회 통념적으로 약간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자는 보통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혹은 또 꼭 여성 남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 감성에 치우친 사람은 일을 그르친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감성을 갖고 좀 세심하게 상대방을 헤아리고 오히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만드실 때 혹시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너무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는 대로거든요. 여자들이 좀 감성적인 일을 그르친다? 그게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고 뭔가 구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샷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 여성의 연대를 위해서 영화를 찍은 거고.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을. 아니 근데 진짜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치밀한 모습만 봐서는 어떻게 매너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찍어서 워낙 또 저예산 영화의 그좀 아픔이기도 하죠. 제작비가 밝힐 수 있나요? 굉장히 좀 저예산인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감독님이 뭐 TV 목소리 이런 것도 출연하시고 뭐 모든 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끝에 이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많은 걸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전 인터뷰에서 캐스팅 이유들을 보니까 감소연 배우는 또 그 안에 에너지를 느꼈고 또 해윤경 배우님한테도 또 이 영화와 잘 맞는 기운을 느꼈고 이제 박하선 배우님도 물론이고 그런 한 명 한 명의 이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영화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세 분의 조화가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요. 오승과 보라는 특히 약간 거울을 보는 듯한 시간차를 약간 두고 삼쌍둥이 같은 약간 그런 연결성이 많이 느껴지고 지원도 오승과 대등하게 장면에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이 짧은데 많은 감정들을 줘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어서 합이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좀 그 캐스팅 비하인드 중에 그런 부분에 고려들이 있으셨나요? 결국에는 정말 이 한문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어떤 그 배우한테서 받는 어떤 분위기나 제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이 영화 촬영하기 전부터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은 그림을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워낙 각각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커가지고 서로가 지금 감독님 포함해서 네 분이 다 이 영화도 여러 번 보셨고 또 출연을 하셨을 때 그 기억들 되살렸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배우 혹은 감독님의 순간 혹은 다른 캐릭터의 순간을 딱 한 장면으로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했을 때 좀 서로의 어떤 장면들을 꼽고 싶은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였으면 집 안에 장면.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얼굴이었고 그게 정말 잘 찍혀져가지고 만족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나는요? 저는 그냥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컸던 마지막 장면, 그 보라가 저기 사실 할 말 있어요. 그게 제목까지 맞닿아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큰 의미를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한 장면만을 위해서 딜레이가 돼도 기다렸고 그거에 대한 확신은 그 장면에 꽂혀도 그렇게 엔딩이 안 갈 때도 있거든요. 제가 전작의 영도다리라는 독립영화 때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장면은 다른 게 있었는데 바뀌어버려서 상당히 연기하면서도 만족을 못했던 영화였는데 마지막 장면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감독님의 전작을 뒤져봤죠. 초인을 봤는데 마지막에 초인도 초인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신뢰가 생겨서 이 사람은 그럼 고백이라고 끝내겠구나. 그래서 네, 그 장면을 하게 됐는데 그 장면이 그거죠. 네, 드라마도 신혼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때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저희는 참 사기를 많이 당하고 사는데 이래만한 분위기를 이제 시작을 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오순이랑 보라니까 극 중에서 사실 잘 안 웃잖아요. 웃을 일이 없고. 그런데 이제 오순 같은 경우에는 보라랑 어떤 유대가 생기고 나서 그 서영아 선배님 이렇게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약간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보라가 포스터에서 저런 거 하면서 웃고 행복한 그런 미소들 뭔가 그런 되게 단편적이지만 되게 순간순간 그런 행복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변성 배우님은 저는 이제 보라가 오순이 언니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장면들이 좀 간직하고 싶은 장면인 것 같아요. 일단 보라는 그런 웃음을 많이 보여주진 않잖아요, 극중에서. 근데 이제 그때 많이 환하게 웃고 정말 나 진짜 사랑 받았어 이런 느낌을 받은 장면이어서 뭔가 촬영 제 영화 보는 저도 그냥 저 장면이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또 내가 저때 어떤 감정이었지? 어떤 감정이었더라? 이런 생각도 들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때 어떻게 연기해서 저렇게 감정이 나올 수 있었던 건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더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는 어떤 작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지금 머리가 긴 걸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영화 한 개를 들어가지고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건지 조금만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는 저는 못 봐요. 잔인한 천국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잔인해서 천국이래요. 다들 깜빡하게 물었습니다. 저 대신 여러분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가 있으니까 하영경 배우님은 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이번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 수리생 때도 이제 처음에는 분량 자체가 이렇게 많은 역할은 아니다. 뭐 비중이 많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영화를 보면은 사실 우리 모두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존재감이 완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연금술사 같은 것처럼 감독님들을 휘어잡는 이 비결 같은 거 사실 경찰관 옷을 입었을 때 경찰관으로 착각받는 것 자체가 약간 하나의 자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배우분 스스로가 느끼시는 그런 비결 뭐가 있을까요? 비결은 전혀 없고 너무 이제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뭐 사실 이렇게 좋은 역할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체화요? 체화 시키냐? 유정의 체화.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거창한 것 같고 시나리오나 대본에서 힌트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지 주로 이 사람 관심사가 뭔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다라는 약간의 그런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어떤 좀 심성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날씨가 이렇네, 이런 반응을 보이네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서 좀 비슷한 인물을 찾기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저와 완전 다른 인물을 막 재창조하는 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비슷한 부분과 맞닿는 부분도 많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써주시니까 그거에 제가 많이 도움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이선트 역할 하실 때는 약간 자연스럽게 그 가운에 손을 넣는다든지 뭔가 작은 필기구 같은 걸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고 경찰 역할 하실 때는 등이 되게 꼿꼿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복장과 캐릭터에 맞는 자세 같은 걸 되게 잘 취하신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어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 또 봐주셨다니까 너무 아, 나름 저만의 그냥 저만의 약간 사실 약간 비밀을 또 제가 저만 아는 약간 만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나 뭔가 어떤 막 말을 만들고 막 표정을 만들고 이런 게 저만의 방식과는 좀 맞지 않아서 그냥 평소에 어떤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 그냥 이런 게 문득 묻어 나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박하선 배우님은 사실 이번 영화 보시면 다 이제 포스터를 처음에 티저를 딱 나왔을 때 얼굴 하나 딱 보고 이것이 고백이다 약간 이런 얼굴로 정말 얘기가 다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웃음의 얼굴을 만들어 주셨고 제가 또 사전 취재에 따르면 이렇게 이마가 네모난데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마치 그 툼레이더의 라라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그렇게 연주해주고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을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하선 배우님은 사실 이번 영화의 연기를 하시고 나서 뭔가 출산과 육아를 뛰어넘은 어떤 독기적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얼굴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을 정말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좀 연기적으로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고 좀 제가 너무 폭넓은 캐릭터를 얘기하겠는데 웃음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또 캐릭터로 뻗어나간다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 그런 궁금증이었어요. 일단 그 툼레이더 머리는 감독님이 원하셨어요. 안젤리나 졸리 머리 봤냐고.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때거든요. 머리를 못 자르고 있었을 때가 거의 뭐 허리까지 오던 때인데 머리 어떻게 하고 자를까요? 아니 자르지 말고요. 혹시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 이렇게 따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어디서 보여준 적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스카이캐슬 전이에요. 아무튼 뭔가 전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다 깐 머리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사실 이마가 굉장히 여기가 약간 네모네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쉐딩하고 가리거든요. 여성스럽게 사극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딱 네, 근데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냥 다 넘기고 이것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머리였고 사실 포스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멍 때리고 있는 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강렬한 거 없을까. 그 우승이 아빠 그러고 나서 살인미수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강렬한 장면이나 그런 것 좀 막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너무 살인 영화가 되니까 거절당하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면접도 넓어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컨펌을 받으시잖아요. 저희 쪽에 일단 조금 쉐딩을 좀 해줄 수 없냐, 얼굴을 좀 음영을 좀 넣어줄 수 없냐, 그래서 음영을 넣어주셨는데 이건 또 이게 이 느낌이 안 산다. 그래 날 것을 보여주자. 그래 부족한 점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포스터였고 이 캐릭터는 사실 저는 오랜만에 한 거의 1년, 2년 뭐 임신 출산 포함해서 2년 만에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영화는 굉장히 힘든 영화인데 일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한참 재밌을 때 혼술남녀 찍고 끝났고 뭔가 끊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사실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는데 이만큼이라도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때 그 열정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이게 고팠던 대본을 막 하는 그럴 때라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잘해야죠. 사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연기하고 시원하게 연기를 하고 왔어요. 처음으로 이 일을 하면서 찜찜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전 정말 인생 연기를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인생 연기를 또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감독님께는 좀 그 얘기를 여쭤볼게요. 우리 고백도 그렇고 초인도 혹시 지금 고백 보신 분들이 초인을 더 보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뭔가 피를 나눈 가족에게는 좀 결핍이 있는 인물이 새롭게 만난 누군가와 가족 같은 정말 그런 든든한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좋다는 이야기가 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아픔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쉽지 않고 그 사람이 나와 딱 맞는 어떤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이 천운에 따른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두 편 영화 만드시면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있다면 또 그게 뭘까라는 답을 조금 얻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연대를 위한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어떤 낯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족이 되는 대한 가족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나중에 웃음과 보라가 어떤 죄 값을 치룰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둘이가 좀 가족이 돼서 서로를 유지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구원해준다.
그런 이야기에 좀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걸 채워주고 그런 어떤 가족의 모습 제가 원하지 않나. 네, 정숙 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전 영화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 사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많이 들어간 장면도 있다고는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대사나 이런 장면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한편으로는 근데 또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진심 어린 기운이나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영화가 오래오래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이미 N차 관람을 많이 하셨군요. 네, 아까 그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질문하신 5분께 질문을 주신 5분께 그 사인 포스터 드릴 텐데요. 고백이 900만 될 때까지 라인 하선 보러 왔선 고백 N차 관람 고백 만세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님께서는 나중에 포스터를 받아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끝인사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진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N차 관람 하신 분들도 정말 더 감사합니다. 아까 소연이는 2번 이상 못 볼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2번째 봤을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들었고 2번 이상은 못 볼 것도 저는 한 번 더 보고 이게 보면 볼수록 좀 괜찮은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농담으로 언니가 좀 어떻게 해줘보려고 한 거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긴 기다림 끝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어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근데 또 여러분의 아동학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씁쓸해서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도 괜시리 뭔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나온 영화 이왕 나온 영화 많은 분들 보시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거니까 돈 많이 내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드실 텐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방금 하윤경 배우님이 이제 보러 와주신다는 말 이렇게 조금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비평과 인사 관람을